남북의창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사임입니다. 새 학기 정상 등교가 시작돼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저희가 남북의창 방송에서 전해드렸듯이 4월에 새 학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북한의 어린이 또 청소년들은 어떤 교육을 받고 있을지 저는 참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남북의 썰에서 김주성 작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 작가님은 북한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시고 또 사범대학까지 나오셔서 누구보다도 북한의 교육 과정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이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게 북한에도 이 의무교육 기간은 제대로 정해져 있고요. 원래 그 11년제였던 거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 11년제로 바뀌었고, 네. 우리는 초등학교는 저기 소학교죠. 학교. 예,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별개로 구분을 하지 않고 이 초급 중학교하고 고급 중학교 또 갈라놨어요. 3년. 네. 그 대신 특이한 건 뭐냐면 의무교육 교육 기간에 유치원 높은 반이라고 해서 유치원 높은 반에서 높은 반 1년을 그것도 또 의무교육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네, 이제 자유문화. 우리는 국영수를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네네. 해서 교육을 하는데 어떤가요, 북한은? 북한은 국영수가 아니라 일단은 혁명 활동,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일성의 와이프가 있잖아요. 김정숙이라고 해서 이 3대 위인에 대한 이 교과목만 해도 한 5개, 6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수학, 네. 그 다음에 영어 이런 식으로. 2살밖에 안 됐는데 웬만한 글자는 다 읽습니다. 하도 우리가 너무 신기해서 아는 글자를 다 써놓고 세어봤는데 1,300개가 넘습니다. 오지 다다기 빨 포도 자, 수연이 그럼 선생님과 함께 해보자요. 페리김류 태빨기 페누티브 북한도 영재, 조기 교육 이런 것들이 부모들이 관심이 많은가 보죠. 당연히 많죠. 그러니까 이게 북한만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네. 해마다 김일성 시대에 뭐가 있었냐면은 설맞이 공연이라고 해마다 지금도 공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공연을 할 때 김일성 주석이 등장을 하면서 공연 전에 그 해에 나타난 신동들을 다 모아놔요. 모아놓고 김일성이가 한 명 한 명 만나는 거예요. 그 7살, 8살짜리 애 때문에 부모님들이 시골에서 살던 부모님들이 100% 평양으로 이사를 가는 거죠. 북한도 우리나라처럼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 이런 게 있나요? 네, 있죠. 평양에 있는 1고등중학교. 이게 김정일의 모교이기도 하죠. 그래서 1중학교가 평양에 생기다 보니까 각 도 소재지마다 1중학교가 생기면서 수재교육이 시작이 된 거죠. 북한은 입시 제도에 필요한 입시 자격을 주는 걸 일단은 펀트라고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이 지표를 주거든요. 그 비중이 절대 다수가 1중학교가 다 가져가요. 그러면 또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보면 네. 또 북한도 사교육 시장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당연히 생겼죠. 그 1중학교 때문에 생긴 겁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이 입학번이 올해 2개밖에 안 나왔어요. 졸업생이 30명이에요. 2명밖에 안 내려오는 정말 거죠. 치열하네요. 그렇죠. 치열하죠.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는 결국은 사교육이 필요하게 된 거죠. 이 대학 졸업생이라든가 아니면 현직에 계시는 선생님들. 네. 역시 중앙대학을 졸업을 한 선생님들. 지방대는 봐도 안 봐요. 제가 있었을 때 당시 한 과목당 월에 40달러, 50달러 정도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럼 북한에서 40달러, 50달러라면 그때 당시로서 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 느낌인가요? 100달러가 당시 환율로 계산을 하면은 20만 원이었어요, 북한도. 근데 쌀 가격이 1kg당 12,000원 정도였거든요. 그럼 엄청 비싼 거죠? 엄청 커요. 그러면 그 반 가격이 이제 2과목 하는 과외비. 그렇죠, 과외비죠. 대학 진학에 유리한 영재학교가 설립되면서 북한에도 사교육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제 부모하고 선생님 사이에 딱 비밀을 붙이고 부모는 선생님한테 가만히 한 달에 한 번씩 중국 돈 100원, 150원 준다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 아니 북한에서 과외해도 돼? 그렇게 돈이 오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 돼요. 철저하게 불법이에요. 네. 근데 이걸 누가 막냐고. 못 막아요, 절대로. 왜 그러냐면 그 통제 사법검찰 기관에 있는 사람 자녀들도 결국은 그 과외를 써서 배워야 그렇죠. 자기 자식을 평양에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학 입시 시험을 볼 때 우리처럼 수능이라는 그런 제도가 비슷한 제도가
있죠. 존재하나요? 네, 상급 학교 추천 예비 시험이라고 이게 공식명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예비 시험을 학교 단위에서 한번 치고 네. 그래서 상위권 10명을 뽑고 또 시에 또 모아놓고 시에서 또 주관을 해서 또 예비 시험을 쳐요. 네. 그다음에 각 시에서 뽑힌 10명이 또 도에 모여요. 네. 도에서 또 한 번 쳐요. 상위 10등권에 든 친구들이 1등부터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대 그러니까 지망서를 쓰거든요. 당연히 김일성 종합대학에 가겠다는 친구들이 많죠. 은진아, 네가 1등이야, 1등. 야, 축하해. 고마워, 인경아. 난 네가 3등을 해서 섭섭해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참 딱한 일이 생겼습니다. 글쎄 정합대학 추천 대상자는 1등한 학생이 선출되게 되어 있는데 군적으로 지표가 하나밖에 안 나서 교육부장 동지도 딱히 합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도와나서야지 책임서 동지가 나설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1등과 3등 차이야 종이 한 장 차이인데 1등을 한 평범한 가정의 학생 대신 3등을 한 당 간부의 자녀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추천서를 네네. 받게 되는 내용인데 네. 소위 말하는 뭐 백이나 그런 뭐 입시 비리 이런 게 북한에 존재를 하나요? 존재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 엄마들의 전쟁인 거죠. 예비 시험이 끝나자 그 교장 선생님 집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마들이 그냥 스파이 대작전이에요. 다른 엄마들이 볼까봐 네. 그것도 그 신고를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래서 시험지를 결국 성적 조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이라는 숭고한 정신과 조선 사람의 넋을 안고 피타는 노력으로 그들을 따라 앞서야 한다. 기술 지식을 배우기 전에 정교로 불타는 정열과 의지를 먼저 배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몇 개의 평양 소재 그런 몇 개 정말 명문대학 네. 그런데 가려는 이유 북한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평양에 있는 명문대에 가게 되면은 네. 평양시 거주권을 딸 수가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졸업반이 되면은 어느 학생은 어디에 보낸다 하는 것이 결정돼 있거든요. 네. 중앙대학하고 지방대학의 차이점이 정말 확연하게 천지 차이가 있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양국가가 그 형성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인기 있는 과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뭐 일단 김일성 종합대학 하면은 김정일 위원장이 나왔던 정치경제학부가 1번이죠, 순위가. 네. 그러니까 정치경제학부, 법학부, 철학부 이렇게 나가요. 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학부는 정말 웬만한 간부 자리도 못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똑똑한 학생들이 의대를 많이들 준비하는데 북한에서는 어떤가요? 북한이 의학대학을 졸업을 하게 되면 뭐 각 군부라든가 그다음에 특화된 중앙기관에서 해외에 또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아프리카라든가 있죠. 제3세계라고 하죠. 네. 이쪽 아프리카 지역에 의료 대표단으로 많이 파견을 해요. 네, 그럼 이런 과들이 인기가 있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좀 덜 선호하는 과는 어떤 과가 있어요? 뭐 덜 선호한다기보다 가장 인기가 없는 것은 네. 역시 보면은 뭐 이 김일성 종합대학 기준으로 볼 때 네. 예전에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원자력 학부라고 있었습니다. 이 뭐 핵 개발이라든가 핵 기술, 핵 연구다 그쪽이잖아요. 네. 북한이 거기에는 철저하게 비밀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게 한번 배치를 받으면은 평생 부모님을 못 뵙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과열된 사교육과 입시 경쟁은 쭉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조금 변화도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살짝 변화라고 하면은 예전만큼 평양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가 않다는 거죠. 시장화가 상당히 활발해지면서 잘 사는 사람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이제는 뭐 대학에 가는 청년들보다도 어떻게 하면 장사를 해서 벌겠다라는 청년들, 네. 뭐 그런 계층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의 교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마음, 또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싶은 부모들의 마음,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남북의 싸울 재밌게 보셨다면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주 뒤에 더 재미있는 북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